자기 자신은 공부가 부족한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부가 크게 늘었다는 말을 듣는다면 좋은 일이다. 중국 남송시대 유학자 주자의 말입니다. 공부에 애쓰는 느낌과 실제 공부량은 다릅니다. 애써서 공부를 하면 아무래도 많이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공부를 자동차 주행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속도는 공부에 대한 몰입도입니다. 가속도는 몰입도가 증가하는 정도입니다. 속도의 시간을 곱하면 거리죠. 그러므로 거리는 공부량이 될 겁니다. 공부에 애를 쓴다 함은 가속 페달을 꽉 밟고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몰입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애쓰는 중이지요. 물론 가속도는 큽니다. 하지만 대단히 많은 거리를 달린 것 같다는 운전자의 느낌은 단지 착각인지도 모릅니다. 엔진이 굉음을 낸다고 해도 실제 주행거리는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편 몰입도를 어느 정도 끌어올린 사람은 가속 페달을 그다지 힘껏 밟지 않아도 됩니다. 경제 속도로 달리는 운전자는 슬쩍슬쩍 페달을 밟을 뿐이죠. 가속도는 얼마 안 됩니다. 엔진은 무리하지 않지만 실제로 달린 거리는 상당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 공부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습관은 빠른 속도의 관성입니다. 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훨씬 먼 곳을 갈 수 있죠. 둘째, 공부 상태의 점검은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모의고사나 선생님의 조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운전을 못하는 사람들이 급정거와 급가속을 반복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365 공비타민, 공부하는 느낌과 공부량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데니얼 코일의 탤런트 코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재능이란 것은 없고 심층 연습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죠. 연습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따라옵니다. 연습이 중요하다면은 어떤 사람들은 왜 그 연습을 더 할까? 집중력을 발휘해서 강도 높은 연습을 제대로 하면 절대 시간을 조금만 들이고도 실력이 더 향상되는데 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 길을 택하는 사람은 소수일까? 즉,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알려주어도 왜 어떤 사람들은 그거구나 해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해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흘려들을까? 오늘부터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 따라 밝혀진 이유들도 있고, 하지만 그 이유들이 진실의 전부는 당연히 아닐 겁니다. 재능이란, 실력 향상이란 인간의 신비와 관련된 영역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이런 탤런트 코드 같은 책에서 그 진실들이 조금씩 힌트를 열어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니얼 코일은 그것을 점화라고 이야기해요. 왜 어떤 순간에 점화가 일어나느냐? 가슴 속에 열정의 불꽃이 확 타기 시작하느냐? 코일은요, 그 점화가 외부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는 거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골프 선수와 러시아의 테니스 선수들의 사례를 들어요. 왜 우리는 그 박세리 키즈라는 말을 많이 썼죠. 박세리 선수를 보고 따라하는 여자 골프 선수들 말입니다. 우리는 박세리 말고도 이런 키드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눈앞에서 보고 있죠. 바로 김연아 키드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성취한 그 높은 모습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연습에 매진하는 수많은 어린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에요. 박찬호 키즈도 있고 서태지 키즈도 있고 하루키 키즈도 있습니다. 옛날에 비틀즈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비틀즈를 보고 들으며 자라는 사람들이 팝스타들이 많았듯이 말입니다. 이런 점화의 한 가지 비밀로 오늘 들려드릴 부분은요,
악기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품었던 생각에 관한 연구입니다. 요점만 이야기하면 이래요. 악기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이 악기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이 그 사람의 실력 향상의 정도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컨대 피아노를 똑같이 배운다고 해도 나는 1년쯤 하다가 때려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배우는 아이와 내가 평생 피아노 하나는 가지고 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임하는 아이는 똑같은 시간을 연습해도 실력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꼭 음악을 하는 어린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은 물론이고요. 취미 생활을 하는 어른, 직장 생활을 하는 성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직장의 첫 번째 보직으로 영업팀에 들어갔다고 쳐봅시다. 예상하지 못했던 보직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와, 나는 이 일과 안 맞아. 이거 하면서 1년 안으로 다른 데 찾아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업팀에 있어도 영업 실력이 늘지 않아요. 반대로 똑같이 1년 뒤에 다른 곳으로 옮겨갈 사람이라도 마음속으로는요. 어차피 모든 업무는 영업이 기본이다. 하다못해 내가 나중에 직장을 안 다니고 치킨 장사를 직접 할지라도 영업 실력이 있어야 된다. 예상하지 못했던 보직이지만 일단 영업팀에 왔으니 영업이란 어차피 평생 갈고 닦아야 하는 기술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임하면 그 실력이 향상되는 수준 자체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야기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바로 시작할게요. 스킬을 향상시키려면 심층 연습이 필요하다. 그런데 심층 연습이 누워서 떡 먹기는 아니다. 에너지와 열정과 노력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동기를 부여하는 연료가 필요한 법인데 그것이 바로 탤런트 코드의 두 번째 성분이다. 여기에서는 일명 점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동기가 생성되고 유지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점화와 심층 연습이 함께 작용해서 스킬이 만들어진다. 연료 탱크와 엔진이 결합해서 자동차가 속력을 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한국 골프 선수들의 예를 들어보자. 1998년 5월 18일 박세리라는 20살짜리 무명 선수가 맥도널드 L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뒤로 그녀는 삽시간에 국민 영웅이 되었다. 그녀 이전에는 골프로 성공한 한국인이 없었다. 그리고 10년 뒤 박세리와 같은 국적의 여자 선수들이 사실상 LPGA 투어를 점령해버렸다. 그때 한국인 여자 선수 45명이 LPGA 투어 우승컵의 3분의 1을 싹쓸이한 것이다. 같은 해 여름 러시아 테니스 선수들에게 비슷한 순간이 찾아왔다. 17살짜리 안나 쿠르니코바가 윈블던 준결승에 올랐다. 그녀는 슈퍼모델 뺨치는 외모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되는 운동선수라는 영예도 차지했다. 그리고 2014년이 되자 러시아 여자 선수는 주요 대회의 결승전에 주기적으로 등장했다. 2017년에는 10위권 안에 5명이 러시아 선수였고 50위권 안에는 12명이 있었다. 다른 분야의 재능의 용광로도 똑같은 패턴을 따른다. 성공의 물꼬를 트는 돌파구가 한번 뚫리고 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재가 정신없이 밀고 올라온다. 모든 경우에 주목할 점은 초기에는 증가 속도가 비교적 느리다는 사실이다. 처음에는 영향력이 약하다가 점진적으로 강해지기 때문이 아니다. 심층 연습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처럼 말이다. 이러한 집단에는 민들레 씨가 들판에 흩날리는 것과 똑같은 패턴으로 재능이 퍼져나간다. 한번 훅 입김을 날려서 씨가 날아가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수많은 꽃이 피어나는 것이다. 또 다른 커다란 예가 있다. 이 사례는 1954년 거센 바람이 부는 5월달에 시작되었다. 이날 로저 베니스터라는 이름의 깡바른 옥스퍼드 의대생이 세계 최초로 4분 만에 1.6km를 완주했다.
이미 잘 알려진 그의 위대한 업적을 대략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그동안 생리학자들은 물론 운동선수들조차도 4분 안에 1.6km를 달린다는 것은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베니스턴은 1952년 올림픽에서 실패한 뒤 체계적으로 이 장벽에 도전했다. 결국 몇 분의 1초 차이로 한계를 극복하고 1.6km를 4분 안에 들어온 베니스턴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그의 명성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훗날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가 베니스턴을 일러 20세기 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칭송할 정도였다. 하지만 베니스터가 성공한 후에 몇 주일이 지나 일어난 일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육상 선수 존 랜디도 4분 장벽을 깬 것이다. 다음 시즌에는 몇몇 선수들 역시 4분의 벽을 넘었다. 그러자 기록을 깨는 선수가 때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3년 안에 무려 17명이 20세기 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과를 이뤄냈다. 근본적인 것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트랙의 상태도 유전자도 거의 비슷했다. 자신감이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원인으로 본다면 논점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는 거다. 변화는 선수들 내면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외부에 있는 무언가에 반응한 것이다. 육상선수 17명은 베니스터로부터 저 사람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뚜렷한 신호를 받았다. 그러자 한때 넘을 수 없는 벽이었던 4분 기록은 그 즉시 디딤돌이 되었다. 저만은 바로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 심층 연습이 점증적으로 미엘린을 두껍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면 저만은 번개처럼 번뜩이는 이미지와 감정에 힘입어서 작동한다. 이런 점화의 순간에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고 중얼거린다. 사람들은 대개 열정이 내적인 자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내가 재능의 용광로를 방문할수록 애초의 열정은 외부 세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한국계 미국인이자 골프 선수인 크리스티나 김이 이렇게 말했다. 텔레비전에서 박세리 선수를 보았던 기억이 나요. 그녀는 금발도 아니었고 눈이 파랗지도 않았죠. 우리는 같은 핏줄이었어요. 그때 저는 저 사람이 할 수 있다면 나라고 왜 못하겠어? 라고 생각했죠. 1997년 게리 맥퍼슨은 세상 모든 부모와 음악 선생들을 혼란에 빠뜨려온 미스터리를 파헤치고 싶었다. 왜 똑같이 레슨을 받아도 어떤 아이들은 진도가 빠르고 어떤 아이들은 그렇지 않을까? 그는 무작위로 선택한 7, 8살 무렵의 157명의 아이들의 음악 학습을 연구하는 장기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처음 9개월을 지켜본 결과 전형적으로 잡다한 양상이 나타났다. 일부 학생은 로켓처럼 빠르게 실력이 늘었고 몇몇은 거의 변동이 없었고 대부분은 그 사이에 속했다. 맥퍼슨 박사는 원인을 찾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IQ 때문일까? 아니었다. 청각적인 감수성일까? 역시 아니었다. 혹시 부모의 소득 수준일까? 전부 다 아니었다. 맥퍼슨 박사는 새로운 요인을 실험했다. 첫 레슨이 시작되기 전에 아이들에게 본인이 선택한 악기를 얼마나 오래 배울 것 같냐고 물었는데 이 질문에 대한 아이들의 대답이 굉장한 실마리인 듯 보였다. 맥퍼슨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레슨을 시작하기 전인데도 아이들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 아이들의 대답이 오래 할 것 같아요. 저하고 잘 맞는 악기인 듯해요.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무언가를 자기 환경 안에서 발견한 거다. 아이들은 악기를 얼마나 오래 배울 계획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올해까지 혹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혹은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아니면 평생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 대답했다. 맥퍼슨 박사는 그 결과를 단기, 중기, 장기의 3가지 범주로 나눴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의 연습량에 따라 실력을 나누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 그려진 그래프를 보았을 때 맥퍼슨 박사는 깜짝 놀랐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실력의 향상은 결정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적성이나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레슨을 시작하기도 전에 품었던 작지만 강력한 생각 때문이었다. 그 차이는 압도적이었다. 연습량이 같을 때도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임한 그룹은 단기 계획을 가졌던 그룹보다 연주 실력이 훨씬 뛰어났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악기를 다루기로 결심한 장기 그룹의 아이들은 일주일에 20분만 연습해도 90분 이상 연습한 단기 계획 그룹보다 실력이 더 나았다. 맥퍼슨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보통 새로운 스킬을 배우는 아이들이 깨끗한 칠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첫 레슨에 임할 때 품었던 생각은 교사의 역할이나 연습량보다도 훨씬 중요해 보여요. 그런 생각은 학생의 자기인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시점의 아이들은 나는 음악하고 잘 맞아 라는 생각이 표면화되는 구체적인 경험을 한 것이죠. 다시 음악학교 매도마운트의 경우로 돌아가 보자. 이 아이들도 태어날 때부터 음악가가 되고 싶어 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의 음악가가 되고 싶다는 욕구는 어떤 신호로 인해 발생했다. 그 신호는 가족이나 가정과 관련된 어떤 것일 수도 있고 선생님이 해준 한마디의 칭찬일 수도 있으며 아이들이 짧은 인생에서 마주친 사람이나 어떤 이미지일 수도 있다. 그런 신호가 무의식적인 반응을 촉발시켰고 아이들은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라든지 저렇게 되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 라든지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라든지 그런 생각들이 문득 들게 만든 것이었다. 이런 점화의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이 아니다. 아마도 순전히 우연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연은 결과를 낳는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점화되었고 그 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예를 들어 매도마운트 음악학교에서 만난 10명의 아이들에게 어쩌다가 너는 바이올린이나 첼로, 피아노를 연주하게 되었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그냥 옛날부터 좋았어요 라고 모호하게 답을 했다. 그리고 나서 부모님은 무엇 하시는 분이야 라고 물으면 교향악단의 연주자라고 대답하는 식이다. 요컨대 이 아이들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클래식 음악을 연습하거나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시절에 수백 시간을 보냈다는 말이다. 그리고 악기를 쥐었을 때 그들은 점화가 되었다. 맥퍼슨 박사의 관점으로 보자면 악기를 연주하는 부모의 이미지는 훌륭한 점화이다. 부모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매도마운트에는 부모가 음악의 천사 이름을 따서 가브리엘이라고 이름 지어준 학생이 3명이나 있었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데니얼 코일의 탤런트 코드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유튜브에서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하고 계시는 그분들을 위해서요,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비타민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